오늘 우리 지역은 깨끗한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리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개는 금세 거친 후에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16도, 안동과 김천은 모두 1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다면 한낮에는 대구 28도, 안동 26도, 김천도 28도로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또한 오늘 햇살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모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또 밤이 되면 일부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비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오락가락한 날씨 변화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구의 낮 기온이 무려 29도까지 점점 크게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7일 정의기억연대 회계 문제를 폭로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왔다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의 취재입니다.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제주는 30년 동안 제조했습니다. 18일 만에 열린 두 번째 기자회견. 이용수 할머니는 팔아먹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위안부를 이용해가지고 했는 거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이것도 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사자도 모르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세워 모금하고는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의원이 자기들의 단체와 함께하는 할머니들만 선별적으로 챙겼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전대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나누 집에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입니다. 도대체 이거부터 하면 틀렸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도와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무작정 용서를 구하러 왔던 윤 당선인을 또 질타했습니다.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리대표도 나갔습니다.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히 그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또 각종 의혹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밝혀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꼭 참석하라고 요청받았던 윤 당선인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퍼진 코로나19 최근 파동이 대구의 동전노래 연습장으로 불씨가 튀었습니다. 대구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서 동전노래 연습장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인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동전노래 연습장입니다.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확진 환자와 접촉한 10대 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대구에 사는 친구 B씨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10대 C씨도 이곳에 왔습니다. 3명 모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중구에 있는 동전 노래 연습장을, B씨는 18일 중구에 있는 또 다른 동전 노래 연습장에 갔습니다. C씨 역시 지난 14일 오후
달성군에 있는 동전 노래 연습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같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동전 노래 연습장은 좁은 방이 빽빽하게 들어선 경우가 많아 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대구에서도 동전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고위험 장소, 감염이 좀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장소가 노래 연습장, 코인 노래 연습장이기 때문에 구미에서는 대구농업 마이스터고 학생 형제가 방문했던 교회와 인근 시장에서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추가로 검사한 교인과 상인 550여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30여 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부가 준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소비냐 기부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기부를 선택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지역 경제에는 소비가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대구 합동청사에 있는 기관의 고위 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 없으니까 저도 그런 분위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구은행 임원 20여 명도 기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대구 혁신도시의 한 기관도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기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이나 지점장님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도 자발적인 기부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액 기부 의사를 밝힌 뒤 지역 고위 공무원과 고소득 계층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해 적극 소비를 하자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 기부를 하고 난 뒤에 기부한 돈이 시중으로 돌아 나온 데는 시간적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괴리를 우리가 감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난 19일 기준으로 대구에는 84만 가구에 5,5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경북에는 98만 가구에 6,100억 원 등 대구와 경북에 1조 1,6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구시가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2,7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00억 원이 이미 소비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6월까지 2월과 같은 수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4월 이후에 지금 생계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보다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를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가 일본의 자매 우호 도시에 코로나 방호 물품을 지원하자 전국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자 경주시는 인도주의적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추가 지원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자매 결연한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교토시에 방호 물품을 보낸 것은 지난 17일. 방호복 1,200개와 방호용 안경 1,000개를 지원했고 또 다른 우호 교류도시인 오바마시, 우사시와 니코시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방호 물품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주부터 경주시 홈페이지에는 항의글이 3,000건을 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경주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주시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정리된 상태도 안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경주 시민들을 놔두고 그러고 정부에 반하는 그런 독단적인 시민 의견도 묻지도 않고 아직도 좀 위기에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방호복 같은 거랑 고글 같은 거, 여벌의 옷 같은 거를 따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반발이 확산되자 경주시는 일본의 자매결연 우호 도시로부터
태풍이나 지진 때 지원을 받았다며 상호주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방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경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 물품 지원에 대한 해명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경주시는 다른 자매교류 도시에 대한 방호 물품 추가 지원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용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불법으로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정부와 제주도가 합동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상품권 교환소.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불법으로 현금화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루에 한 1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좀 많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평균 잡으면 한 7, 8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안 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최근 도내 모처에서 수수료를 20%를 떼고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화했다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삭제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상황. 사태가 심해지자 정부가 초강수 조치를 내놓고 제주도와 긴급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현금화 시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 이런 부정유통 가맹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적발 즉시 등록 취소하고 8월 말까지 재가맹도 금지됩니다. 보조금 환수 및 그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 오늘 그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단 그리고 우리 도와 함께 합동 점검을 8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지만 암거래까지 적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단속은 사실상 완벽하게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가구는 25만 2천여 가구에 신청 금액은 1,600억 원. 불법 현금화 단속과 함께 현금이 급한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 포인트로 공과금이나 카드값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해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으로 가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그런데 고액 상품권만 주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한 점포가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삼척시는 이달 들어 시민 1인당 20만 원씩 13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5만 원권 상품권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192억 원도 카드가 아닌 상품권을 신청하면 5만 원권으로 지급합니다. 고액 상품권을 나눠주는 이유는 보관과 분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액권을 주려면 양이 너무 많아져 보관이 어렵고 분배도 힘들다는 겁니다. 5만 원짜리 고액권을 받아든 시민들은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써야만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스름돈으로 소액권을 충분히 준비한 가맹점이라면 상관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영세한 점포들이 소외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못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이것저것 합해서 한 3만 이상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마트라든가 이제 이런 데를 가게 된다. 그런 게 아쉬움입니다. 시군마다 달라 태백시의 경우는 카드형 지역화폐와 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을 선택하면 만원권과 5만원권을 섞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가 없는 동해시는 자체 재난지원금 2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에 제약은 없지만
신속한 경기 진작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같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예년보다 한 달 일찍 돌려줍니다. 대구와 경북 미수령 환급금은 이달 현재 40억 원인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정부 24 등에서 조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영세 사업장 14곳에 업체당 최고 3천만 원의 수질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사업장 현장 조사 등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해 줍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시설 투자가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 수준이 지난해 말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1,9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 시 희망 연봉 수준은 평균 2,97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개는 금세 거친 후에 다시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16도, 안동과 김천은 모두 1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다면 한낮에는 대구 28도, 안동 26도, 김천도 28도로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햇살도 강하게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모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또 밤이 되면 일부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오락가락한 날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6도, 고령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고령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14도, 구미 16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문경 25도, 구미 27도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안동의 시각 기온 13도, 청송 1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6도, 청송 2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강한 햇살과 함께 대구의 낮 기온이 무려 29도까지 오르면서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